안녕하세요. 전작과 3학년 학생들. 오늘 세 번째 수업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단원 1 추론하고 비판하며 자료 읽기에 학습활동 두 번째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요. 154쪽, 155쪽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펴주시면 되고요. 자, 요 학습지는요. 역시 요 수업 영상하고 함께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를 출력해서 가지고 오시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으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에 적거나 요걸 출력해서 가지고 오시는 거를 나중에 등교할 때 검사해서 수행평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하도록 노력할게요. 네. 자, 학습활동 두 번째를 나가기 전에 첫 번째 핵심 강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강의는요.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첫 번째는요. 그래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사실이 무엇인지 의견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글에 나타난 제목, 또 자주 사용되는 단어, 또 글쓴이가 특별히 사용한 표현 전략 등을 이용해서 글쓴이의 의견에 드러난 관점을 파악해 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파악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글쓴이의 의도와 주장을 파악합니다. 자, 이렇게 파악한 관점을 글에 적용해서 그래서 글쓴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해야 할 추론하며 읽기의 가장 주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강의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관점과 의도를 파악해서 글쓴이의 주장을 알아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주장이 있는 글을 우리가 논설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논설문의 형식을 보면 글쓴이가 자기의 주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자, 이 논거라는 말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논리적인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나와 있네요. 이론이나 논리의 근거. 자, 글쓴이가 어떤 논리적인 주장을 펼칠 건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뒷받침하는 그런 논거들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을 제시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인용해서 주장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사실 논거, 말 그대로 통계 자료, 설문조사 결과, 실험 결과, 역사적 사실, 관련 도서 내용 등 굉장히 구체적이고 여기 글씨가 지금 틀렸네요. 제가 고쳐 놓을게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 잠시만요. 실제적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예요. 자, 그래서 자료를 왜곡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여기 중요한 거죠.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 자, 이렇게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논거로 제시하며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논거이고요. 두 번째는 의견 논거라고 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서, 인용이라는 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 뭐 국어교사 박혜영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걸 이 글에, 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거죠. 그래서 주장의 근거로 삼는 논거이고요. 두 번째 설명을 보면 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용의 출처를 밝혀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인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어디서 온 이야기다라는 게 없으면 믿을 수가 없겠죠. 이게 누가 얘기한 건지 밝히지 않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의견 논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의견 논거를 쓸 때에는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인용의 출처를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국회의원 누가 얘기한 거다. 대학 교수 누가 이야기한 것이다. 대통령 누가 이야기한 것이다. 뭐 땡땡 고등학교 뭐 교장 선생님의 말이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이야기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주셔야 그 의견 논거의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서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쉬운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한 가정주부가 여기 세제를 넣고 있는데, 자, 요거를 사실만 가지고 판단을 해본다면, 자, 어머니가 빨래를 하기 위해 세탁기에 가루비누를 넣고 있다. 이건 말 그대로 정해진 요 그림에 대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네, 요거를 우리는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경 보호를 위해 가루비누와 샴푸는 적당히 사용하자. 이거는 누군가의 생각이죠. 주장이죠. 이런 걸 우리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그래서 사실이라는 거는 체험 탐구한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철수는 키가 크다. 있는 그대로죠. 하늘은 높고 오곡은 무르익는다. 네. 네. 말 그대로 사실이죠. 나는 흰 옷을 입고 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이죠. 자, 의견은 뭐냐? 그런 사실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갖자. 이건 어떤 사실에 대한, 무형문화재라는 사실에 대한 내 주장이죠. 나는 흰옷이 좋다. 내가 흰옷을 입고 있다라가 사실이라면 나는 흰옷이 좋다. 그거에 대한 느낌이 의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과 의견에 따른 글 종류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위주의 글은 설명문이 있고요. 전기문, 위인전이라고 하죠. 보고문, 보고서, 기사문, 신문기사, 이런 것들은 사실 위주의 글이고요. 의견 위주의 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설문, 주장이 있는 글, 수필, 마지막에 반드시 글쓴이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 느낌, 감상이 나오거든요. 수필은. 그래서 감상문, 독서 감상문 같은 경우도 의견 위주가 되겠죠. 나는 이 글을 읽었어. 이 글에 대한 내 느낌이 주가 되니까. 자, 사실과 의견을 함께 쓴 글 수필. 어떤 경험한 거를 사실 있는 그대로 쓴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 느낌을 전달하는 글이니까. 말 그대로 기행문. 여행 갔다 와서 보고 들은 견문에다가 내 감상, 의견을 같이 넣는 거죠. 일기. 나는 오늘 자전거를 탔어. 그거에 대한 내 느낌을 쓰는 글이니까. 편지.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제 한번 잠깐만 풀어볼게요. 다음 중 의견을 위주로 쓰는 글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몇 번이라고 했어? 그렇지. 3번이라고 했죠. 3번. 논설문. 전부 3번이라고 했어요.
자, 2번. 다음 중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뭘까요? 아까 사실과 거리가 먼 건 의견과 가까운 걸 얘기해야 되는 건데 아까 의견을 뭐라 그랬지?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거라 그랬죠. 몇 번일까? 그렇지.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생각한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활동 2를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 추론하기. 자, 이 활동 2는요, 아까 얘기한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추론해보는 활동이에요. 가와 나는 제시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쓴 기사문이다. 자, 기사문이에요. 자, 아까 기사문은 사실도 나오지만 같이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 글이에요.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보자. 보도자료 읽어볼게요. 자, 요거 읽기 전에 우리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이북으로 같이 볼게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교과서를 보시면 돼요. 154쪽이에요. 보도자료. 북극 이사회는 15일 현지 시간 스웨덴 키루나에서 강요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우리나라를 정식 옵서버로 승인했다. 외교부 측은 북극 이사회 회원국 모두가 한국에 대한 정식 옵서버 자격을 부여했다. 라고 밝혔다. 자, 가를 읽어볼게요. 제목이 있죠. 우리가 기사문에서 표제라고 하는 거죠. 얼음바다에서 신항로 요지로 북극개발 박차. 우리나라가 북극개발을 주도하는 북극 이사회의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북극 항로 개척 등 북극개발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정식 옵서버 진출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회의 참석 권한은 물론 의사 개진권과 프로젝트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북극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자, 나를 읽어볼게요. 북극의 꿈과 눈물. 북극 이사회가 우리나라를 정식 옵서버로 승인했다. 북극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했으니 이제 우리도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도 발을 들여놓을 터이다. 그러나 수많은 선박이 자원 개발을 명목으로 바다를 뒤집고 다니면 북극의 동물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삶의 터전을 수탈당한 바다 표범과 북극곰이 흘릴 눈물의 양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들에게 고난을 안겨준 인간들도 언젠가는 똑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옵서버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여기 뜻이 나와 있어요. 옵서버라는 건 회의 등에서 특별히 출석이 허용된 사람이다.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이나 발의권이 없어 정식 구성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옵서버 자격을 획득했다라는 얘기였지요. 자, 우리가 이제 기사문을 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학습활동 활동이 가와 나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보는 활동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가를 먼저 볼게요. 가에서 사실은 뭐가 있을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지. 사실은 맨 첫 번째 나온 우리나라가 옵서버 자격을 획득했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북극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거는 정해진 사실이죠. 그래서 앞에 두 문장이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북극 이사회의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북극 개발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 의견은 뭘까요? 의견. 자, 이렇게 참여가 가능하게 된 대안, 본인의 생각이나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뭐가 될까요? 여기 끝나는 문장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이번 정식 옵서버 진출로 우리나라는 끝에 뭐뭐 할 것으로 본다. 이거 누구 생각이야? 그렇지. 기자가 이렇게 본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거죠. 나가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것도 뭐예요? 그렇지. 기사를 쓴 기자의 의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의견은요. 앞으로 회의 참석 권한 의사개진권, 개진권이라는 거 내가 의사를 표출하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권리. 프로젝트 제안권 행사 북극 정책 수립에 한국의 입장 적극 반영이 가능해졌다라는 게 의견이 되겠죠. 자, 적어볼게요. 30초 줄게요. 자, 다 적었나요? 자, 요거는요, 학습지는 요 선생님이 답을 달아서 나중에 학습지 수업방에 다 올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듣고 계시면 돼요, 같이. 자, 대신에 만약에 오늘 이 수업 듣지 않은 사람은 온라인 클래스 요 강의 보셔야 되고 학습지도 같이 꼭 확인하셔야 출석 체크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나는요, 사실이 뭐가 있을까, 얘들아? 한번 말해 볼까요? 자, 그렇지. 여기도 앞부분이네요. 앞부분에 여기 볼게요. 북극 이사회가 승인했다. 이거 사실이죠. 북극에 대한 발언권 확보했다. 사실이죠. 이제 우리도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발을 들여놓는다. 사실이죠. 여기까지가 사실이야. 왜냐? 그러나 얘들아, 그러나 같은 접속사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지? 반대 얘기지, 그치? 즉 앞에 사실에 대한 어떤 우려나 걱정,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뒷부분이요. 자, 그래서요. 사실은요. 요거죠. 북극 이사회가 우리나라를 정식 옵서버로 승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북극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여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다. 이게 사실이죠. 그럼 의견은 뭘까요? 뒷부분. 그러나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그러나 역접이라 그랬지? 이게 지금 여기는 안 되네요. 그러나 수많은 선박이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뒤집고 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기자 생각이죠. 이 때문에 눈물의 양이 많아질 것이다. 이거는 사실이라는 기보다는 정말 생각이죠.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인간도 언젠가는 똑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으니까 역시 이것도 뭐예요? 의견이죠. 그래서 의견은요.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뒷부분이요. 그러나부터 뒷부분이요. 30초 줄게요. 정리하세요.
자, 우리 2번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가와 나의 글쓴이를 면담하고자 한다.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어 보자. 가의 글쓴이에게 북극 개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물어볼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북극 항로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만이 방법일까?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북극 항로 개발만이 우리나라의 위축된 조선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가요? 물어볼 수 있겠죠. 조선업은 뭐예요? 배를 만드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의 글쓴이에겐 지금 북극 개발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북극 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부정적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좀 긴데요. 지리적으로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립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혼자서만 다른 사람하고 교류 없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존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가 자, 부존 자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 땅에서 캐내에서 가질 수 있는 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죠. 그런 우리나라가 그런 약점을 딛고 세계 여러 나라와 활발히 무역하기 위해서는 북극 항로 개발이 그래도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아무리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요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30초 줄게요. 자, 동영상 시간이 너무 길면 EBS에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3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마지막이에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드러난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자주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친구들하고도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견해가 달라서 싸울 수도 있었죠. 점심 먹자라고 했을 때 뭘 먹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 자, 그냥 표준적인 거 쉬운 거 한번 볼게요. 고등학교 표준화 정책. 표준화 정책이란 거 뭐냐면 뭐 특목고 이런 거 없애는 거야. 특별한 학교 이런 거 없애는 거. 학교 자율 선택권. 학교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 학생 용의복장 자율화 및 학교의 생활질서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 드러날 수 있겠지. 자, 이 두 가지를 적어 볼게요. 자, 얘들아. 오늘 학습 활동은 여기까지 할게요. 학습 활동 두 번째 나갔고요.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원래 문제풀이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동영상 길이가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게요. 문제지는 저번처럼 선생님이 다음에 다시 올리고 푸는 시간 줄 거예요. 오늘 여기 수업한 거 학습지는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